미국민들의 세금 환급액이 가구당 평균 2,878달러로 9%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69%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토로해 17년간의 조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방정부가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해 작년에만 2,470억 달러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매년 1회만 접종하도록 지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고물가 등 경제 위기는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가면 우울증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자연재해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는 텍스데이로 세금 보고가 마감됐지만 마감 열흘 전까지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액이 2,878달러로 9% 이상 줄어들어 납세자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납세자들 수천만 명이 마감일인 18일 자정까지 막차를 탔거나 10월 16일까지 연장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대홍수나 폭설 등 자연재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10월로 세금 보고 마감이 연기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텍스데이인 18일에 미국민 납세자 대다수가 한 해의 숙제를 마무리했으나 고대해온 텍스 리펀드가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IRS는 올해에는 미국민 납세자 1억 6,800만 가구가 세금 보고를 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텍스데이인 18일 자정 직전까지 수천만 명이 막차를 탔거나 폼 4868을 제출해 10월 16일로 연기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IRS에 따르면 마감 열흘 전인 4월 7일까지 미국민 납세자들은 1억 100만 가구가 세금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천만 가구가 세금 보고했다고 해도 텍스데이에 3천만 이상의 납세 가구가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막차를 탄 납세자들 중에 상당수는 국세청 폼 4868을 제출해 10월 16일까지 세금 보고 마감을 연기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홍수와 보기 드문 폭설 피해가 겹쳐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세금 보고 마감이 10월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방세금 보고에서는 수천만 명이 고대해온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액이 10% 가까이 감소하는 바람에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감 열흘 전인 4월 7일까지 IRS는 세금 보고를 마쳐 소속까지 끝낸 6,910만 납세 가구에게 1,989억 달러를 리펀드해줬습니다. 이를 납세 가구당 평균으로 하면 2,878달러가 된다고 IRS는 계산했습니다. 지난해 텍스 리펀드는 3,175달러였기 때문에 9.3% 줄어든 겁니다. 세금 보고가 끝나면 텍스 리펀드 평균액은 더 떨어질 수 있어 10%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민 납세자들은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고 불경기 우려까지 되살아나고 있는데 서민들의 한 달 생활비로 도움을 준 세금 환급액이 줄어들어 실망감이 더욱 커졌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들 가운데 3분의 2를 넘는 69%나 현재와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 비관적인 입장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경제 전문 CNBC 방송이 조사를 시작한 지 17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민들의 경제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CNBC가 정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경제 설문조사 결과 미국민들 가운데 3분의 2를 넘는 69%나 현재와 미래의 경제 상황에 부정적이라고 비관론을 밝혔습니다. CNBC는 경제 설문조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17년 됐는데 이번에 경제 비관론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민들의 3분의 2는 현재 임금 소득이 물가 급등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3분의 2는 미국 경제가 현재 불경기로 향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미국민들은 40년 만에 물가 급등과 물가 잡기를 위한 고금리 정책이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경제 비관론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CNBC는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로 물가를 진정시키고 있지만 이는 다른 경제 활동도 얼어붙게 만들어 불경기에 빠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CNBC는 해석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 불안에 미국민들은 덜 쓰고 더 일하려 한다고 생존 방법을 밝히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81%는 오락이나 외식, 여행을 위한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54%는 식료품, 먹거리 마련에 가장 신경 쓰고 있지만 여기서는 크게 줄일 수 없어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1%는 물가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돈을 더 벌 수밖에 없어 더 많이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민들의 경제 비관, 경제 불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불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적인 지지율은 39%로 지난해 11월보다 2%포인트 떨어진 반면 불신율은 55%로 1%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바이든 경제정책에 대해선 지지 32%대 불신 62%로 큰 2배의 격차로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통해 부당하게 예산을 지급하는 바람에 지난 한 해에만 무려 2,470억 달러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미 의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매년 반복되는 엉터리 예산 집행으로 연방정부는 지난 20년간 2조 4천억 달러나 날렸을 것으로 추산해 충격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연방정부가 매년 엉터리 예산 집행으로 엄청난 미국민 혈세를 날리고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지적받았습니다. 미 의회 감사원 GAO가 연방정부 예산 집행을 감사한 결과 2020 회계년도에만 부당지급 등으로 2,470억 달러나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GAO가 의회에 보고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22 회계년도에 복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급 잘못만으로 2,470억 달러나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가운데 과다 지급이 2천억 달러나 되고 덜 지급된 규모는 53억 달러로 분류됐습니다. 더욱이 327억 달러는 알 수 없는 곳에 잘못 지출해 새어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억 달러는 받을 자격이 있는 곳에 지급됐지만 기술적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정부 프로그램들 가운데 저소득층 정부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806억 달러나 부당 지급돼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노년층과 장애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서 468억 달러가 잘못 지급돼 낭비됐습니다. 팬데믹 시절 종업원을 유지하면 업체의 경비까지 무상 지원했던 PPP 종업원 급여 보장 프로그램에서는 290억 달러가 잘못 지급됐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에서도 189억 달러는 잘못 지급돼 새어나갔습니다. 저소득층 가운데 자녀가 없는 납세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EITC에서도 182억 달러가 부당 지급됐습니다. GAO는 매년 연방정부의 감사 결과 이러한 부당 지급과 낭비는 반복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이에 따라 GAO는 연방정부에서 매년 낭비한 미국민들의 세금은 지난 20년간 무려 2조 4천억 달러나 날아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GAO는 연방정부에서는 거의 모든 부처에서 최대한 많이 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며 민간업체 같으면 결코 발생하거나 반복될 수 없는 부당 지급과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연방정부에서는 누구나 국민들의 세금이지 자신들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물쓰듯 예산을 쓰고 있으며 실수로 틀리게 지급하거나 아예 무자격자 또는 모르는 곳에 잘못 지급하고 있어 엄청난 혈세가 날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매년 1회만 접종하도록 지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올 가을과 겨울 독감 시즌부터 코로나 백신도 독감 백신처럼 매년 한 번만 맞는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매년 한 번만 맞는 지침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FDA 미 식품의약국은 코로나19 백신을 1회 접종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DA는 영국 등의 연구 결과와 미국 데이터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코로나 백신을 1회 접종하는 것으로 변경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백신을 독감 백신과 마찬가지로 매년 한 번만 접종하는 게 대세가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FDA는 6월에 한 번 더 연구 결과를 종합해 최종안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때의 독감 백신처럼 1년에 1회 접종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FDA는 그러나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면역체계 취약계층은 기존처럼 2회 접종을 계속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은 백신을 접종한 지 4개월이 경과한 경우 면역체계 취약계층은 2개월이 지났으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두 번째 접종할 수 있다고 FDA는 권고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5세 이하, 모더나 백신의 경우 6세 이하인 경우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회 접종 권고를 유지한다고 FDA는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FDA의 이번 지침 변경과 6월 최종 결정까지 이루어지면 올가을과 겨울 독감 시즌부터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 백신도 매년 한 번만 맞는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미크론 부스터 접종이 시작되면서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오미크론 부스터 접종을 독려했음에도 접종률은 최초 백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CDC는 시인했습니다. CDC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최초의 코로나 백신은 미국민들의 70%나 2회 이상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오미크론 부스터 백신, 양가 백신을 맞은 미국민들은 전체에서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코로나 백신도 독감 백신처럼 매년 1회만 접종하는 것으로 바꾸면 올 가을과 겨울철부터 1회 접종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미국민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도 인지하기 힘든 가면 우울증은 잘 드러나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게 돼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히 높아진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물가에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 때문에 겪는 정신적 어려움이라 예방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높아져 왔지만 계속되는 물가 고공행진과 경제 위기가 사회적 불안을 높일 뿐 아니라 2차적으로 가면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불러일으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되고 있습니다. 가면 우울증이란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우울증입니다. 주요 우울장애는 흥미의 지나친 증가나 저하, 수면장애, 무가치한 기분, 피로,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이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면 진단됩니다. 그러나 가면 우울증에선 우울감과 무력감을 인지하는 대신 가슴의 두근거림, 피곤함, 식욕부진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스스로도 우울한 감정인지 알아차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도움도 받기 힘듭니다. 이러한 가면 우울증이 은행들의 부도, 일자리 감소 추세, 금리 인상, 높은 물가 때문에 불안이나 공황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우울증으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됩니다. 이러한 우울증의 원인으로 달라져가는 생활 방식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코비드 격리 시기를 거쳐오며 온라인 활동이 익숙해진 가운데 높아진 고물가 때문에 팁이라도 아끼려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포장해 집에서 먹는다던가 혼술을 하는 형태의 주류 소비, 고물가 시대로 모임과 만남이 줄어드는 현상에 더해 일방향 통행으로 이뤄지는 소통의 단절이 사람들의 가면 우울증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든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물가 시대에 나가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자리를 만들기 부담스러워 아예 집에서 혼술, 즉 혼자 술을 먹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악순환의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간의 상호작용 같은 긍정적인 가치는 낮아지고 알코올 자체가 목적이 되어 행복 호르몬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과 온라인을 활용한 기술은 스마트밴드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생체 신호 데이터를 수집해 스스로 증상을 인식하기 전에 다가오는 우울증, 조증과 경조증을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은 임상실험 단계라 초기의 우울감을 확인하고 벗어나기까지는 아직 스스로의 노력과 전문가의 진단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스스로 단절, 고립되었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최대한 빨리 환경이나 생활 패턴 개선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우울감이 비교적 약할 때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니 약을 처방받기 쉽지 않을 때는 운동과 섭취 조절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운동이 시작하긴 쉽지 않으나 꽤나 강력한 항우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실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항우울제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며 숨이 찰 정도의 40분 운동을 주 3회 이상 권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